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입니다. 한 주간 마무리가 되는 장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의 주요 지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주요 지표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표입니다. 자, 앞서서 고용지표는 월가 예상을 하회한 것으로 나온 상황인데요. 자, 거기에 간밤에도 있었던 이슈였습니다. 중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 부과를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현재 구간에 들려오면서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이슈 속에서 오늘 해외 선물 전략은 어떠한 전략이 유효할까요? 오늘도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도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마스터님과 함께 상담도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기다리고 있겠고요. 아울러 신세계를 통해서 저희가 전달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의 문을 열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나경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이제 금요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이 보복 관세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언제쯤 이 무역 전쟁이 종료가 될지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또 주말쯤에는 이 트위터가 바빠질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많은 이슈를 좀 남겼던 것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 날 어떤 이제 외신들이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보관의 이슈들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외신 소식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장 어떤 마스터님과 함께 할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들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금요일장 신세계는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금주의 한 주의 상황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고요. 또 마지막인 만큼 다음 주에는 어떤 시황이 또 자리 잡고 무역전쟁에 대한 향방은 어떻게 될지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황 점검과 함께 현재 부근에서 대관점 또는 장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에 대해서도 매매 포지션 전략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요, 11시 1분 지나가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31분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에 대한 방향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자, 전일장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던 S&P 500인데요. 현선물 쪽에서도 모두 상승이었죠. 자, 지금은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2820.29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0.05%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이 어제장에는 현선물 쪽에서 S&P 500 비교해서 꽤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하락으로 움직이면서 7,380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0.16%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6달러대 초반으로 좀 소폭 올라왔지만 일단 오늘장 1.16달러도 이탈이 됐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태한 상황입니다. 1.16190달러 선으로 0.03% 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1,200대 달러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12월물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1225.7달러 선으로 0.81%. 오늘 꽤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1215달러까지도 떨어졌었거든요. 하지만 0.81% 강한 상승으로 1225.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실까요?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어제장 지수와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68.99달러로 69달러를 조금 못 미친 가격대였습니다. 현재에서는 고점에서 더욱더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68.82달러 선으로 0.25%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전일장에 일단 지수는요, 현선물 쪽에서 상승했고,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물에서는 1% 넘는 상승과,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역시나 강한 반등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비농업 고용지표는 월가 예상을 하회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주요 지표와 함께 현재 외신 소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박나영 캐스터 주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지금 미국의 고용지표가 이제 방송 전에 바로 이제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네,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7월 고용이 15만 7천 명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비농업 고용 지표죠. 열과 예상을 좀 하회했다는 소식이고요. 역시나 이제 미국의 6월 무역 적자가 46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제 월가 예상을 하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무역전쟁 위협에도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마켓워치가 보도를 했습니다. 옛날에 벌어졌던 이런 무역전쟁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미국의 실제 현재 관세율은 대중의 관세율 인상을 감안해도 고작 5%를 웃도는 수준이라면서 최근 가파르게 올랐지만 이 대공황을 악화시킬 정도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됐던 이 193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실질 관세율은 무려 20% 육박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그리고 지금 국제무역이 증가하고 또 글로벌의 공급망도 수십 년 전보다 지금 복잡해졌지만 무역의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작다면서 중국의 경제 부양책이 세계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가 10년 전에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불어나면서 그 여파가 금융시장을 강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재무부는 향후 3개월 동안 국채 입찰을 통해서 총 300억 달러 규모로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발행액인 270억 달러에서 더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렇게 국채를 더 늘리는 것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대대적으로 장식을 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경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CNBC는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국채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투자자들은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더 높은 채권 금리를 요구할 거고 또 다시 미국 정부의 이 부분이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글로벌의 제조업 업황 지수가 고점을 찍고 또 둔할 지금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경제의 동반 성장세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을 포함한 이 글로벌 성장이 이 고점을 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주요 국가들의 PMI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경제 둔화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제조 PMI가 지난 7월 52.7을 기록했고요. 이 전달에 비하면은 지금 전달에는 53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락한 수치고요. 제조 PMI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통해서 산출하는 거고요. 또 제조 경기 지표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 중앙은행이 인민은행이 지속되는 위안화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선물환 거래에서 20% 증거금을 부과하는 등 이렇게 위안화 하락 억제 정책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요. 지금 위안화 선물한 거래 위험 증거 금리를 20%로 딱 정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은 미국 달러로 발행된 선물안을 사고 팔려면 거래액의 20%를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야 합니다. 오는 6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미국산 제품에 지금 600억 달러 보복 관세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 상무부가 추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세율이 5%에서 25% 정도 될 것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앞선 프로그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국 상무부는 이 미국이 계속해서 번복을 하고 또 WTO 세계 무역기구의 지금 규정을 많이 어긴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이 미국의 행동에 따라서 이 발효의 부분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파운드와 관련 소식입니다. 파운드화가 영국 중앙은행 총재의 브렉시트 우려 발언의 낙폭을 좀 확대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카니 총재는요, BBC와 인터뷰에서 노딜 브렉시트 리스크가 불편할 정도로 높고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 금융 시스템이 양호하고 충격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은 덧붙이긴 했습니다만 은행들이 필요한 자본과 유동성을 보유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중앙은행도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딜 브렉시트 리스크에 대한 언급을 한 만큼 이 부분에 지금 파운드가 하락했다는 소식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내셔널 호주은행입니다. 호주은행이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이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한 이유는 시장이 영란은행의 결정을 완화적 인상 혹은 실수로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 이유는요, 지금 이제 영란은행의 결정을 비둘기적 인상으로 시장이 지금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CNBC도 이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이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만장일치라는 점에 놀랐다라고 말하면서 이 만장일치라는 건 상당히 좀 매파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파운드 달러가 뛰었던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제 영란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통화 정책은 뛰지 말고 걸어야 된다, 즉 점진적이어야 된다라고 말한 부분도 이 점진적 인상을 더욱더 강조한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제야 시장은 기준금리 결정을 좀 비둘기적으로 소화하면서 파운드가 약세로 돌아섰다라는 해석입니다. 네, 그리고 호주 최대 은행인 커먼웰스 은행 CBA는 구리 가격이 세계 최대 구리 광산의 파업에 따른 공급 차질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지금 구리 광산의 노동조합이 회사의 마지막 제안을 거절한 후에 파업 찬성에 투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파업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제 노사 갈등이 장기적으로 이 구리 가격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에스콘디다 광산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구리 공급량의 4%에서 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에스콘디다 노조가요, 최소 30일 이상 파업할 것으로 지금 나타내는 만큼 향후 구리 가격에 좀 변동을 예고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 전달드렸습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7월 고용자 수가 15만 7천 명으로 월가 예상을 좀 하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들려온 속보도 있는데요. 미국의 7월 서비스업 PMI가 55.7로 월가 예상치는 58.5, 예상치보다 또 하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거기에 미국의 6월 무역 적자는 463억 달러로 이 또한 예상치를 하회한 상황으로 주요 지표들을 조금의 혼조세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주요 지표에 대해서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절제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이슈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FCC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9월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속에서 애플 시총 1조 질주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도 살펴봅니다. 크루도일 9월물이고요. 오클라호마 쿠싱 지역 재고 감소 소식에 상승 시도하고 있다라는 5일까지 두 번째 이슈로 점검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을 비롯한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자, 어제장에 이제 주요 이슈가 애플의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어서느냐, 그 사이에서 있었던 상황인데, 결국에는 돌파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또 비전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S&P 500은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2830선 다시 터치가 됐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폭을 조금씩 더 만회합니다. 7,387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다시 구체적인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재 마스터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업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개장한 지 이제 한 40분? 정도 지나간 시간이잖아요. 네, 마스터님. 그렇습니다. 지금 40분 정도 흘러간 이후에 지금 거의 상승으로 전환 직전인데 여기서 그렇다면 매수로 잡아도 될지도 궁금한데요. 네. 아닙니다. 여기서는 매수로는 아닌가요? 좀 네. 왜냐면 전에 지금 위에 저항라인을 보면 2832라인 정도 네, 지금 저항라인이 버티고 있고 금일 시가를 보면 2830.75 라인. 네, 시가 라인 근처에서는 항상 데일리 매매 기준으로 매매를 좀 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금일 이렇게 좀 상승세를 본 이유는 어제 다 아시다시피 애플의 시가총액 지금 1조 원 달성 축하를 좀 드려야 될 일 같고요. 네. 시가총액 1위가 됐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1조 달성. 1조 원 달러가 되겠죠, 지금. 근데 앞으로도 이런 기업 실적이 좀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 실적은 좀 호조세를 이어갈 것 같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법인세 감면 효과를 좀 톡톡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무역 관세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일 기준으로 보자면 이 2831라인을 좀 넘어가면 단기 매수세는 더 붙어서 추가 상승을 이루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밑에 지지 라인은 2828라인을 무너진다면 아주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항 라인이 2815포인트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혼조세 상황이지만 좀 시장 투자자들이 아시다시피 기업 실적 호조가 너무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플뿐만 아니고 테슬라 등등 엄청나게 상승폭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 호조에 좀 근거해서는 상승세를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 실적 호조를 좀 지수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자,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제장에 중요한 거,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또 나스닥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나스닥은 좀 지금 현 상황에서는 S&P 이제 거의 동일하게 좀 흘러가고는 있는 상황인데, 전일장이 워낙 강했잖아요, 나스닥. 네, 그렇습니다. 나스닥은 그러면 오늘장도 역시나 좀 상승으로 보실까요? 네, 지금 S&P하고 나스닥을 좀 바라보자면 차트상으로도 여전히 같은 흐름입니다. 위로 지금 7,400을 지금 넘어가느냐 나스닥도 이것이 중요 포인트일 것 같고요. 어제 나스닥이 상승세를 이어갔던 건 마찬가지로 애플과 테슬라 실적. 테슬라 같은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8천억 달러가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매출액이 무려 43%나 증가하는 4조 원대에 이르는 매출액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16% 정도 지금 증시가 상승하는 아무래도 이런 기업 실적 기술주들이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저는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7,4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금일도 매수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밑에 지금 저항 라인이 S&P와 마찬가지로 7,385포인트에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7,385포인트가 무너진다면 다음 지지 라인이 7,283포인트입니다. 7,200? 네. 지난주 금요일과 같이 이 지금 7,385라인, 이 정도 라인을, 지지라인을 버티지 못한다면 검은 금요일이 될 확률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가 근처긴 하지만 근거 라인을 지금 7,395, 7,400포인트를 넘어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매수세를 드리고 밑으로는 지금 7,385가 무너진다면 지난주와 동일한 검은 금요일이 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S&P와 나스닥 모두 같은 흐름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엔 7,400선의 돌파 이후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좀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지금 초반에 기록했었던 하락이 만회가 되면서 보합권까지 현재 올라온 상황인데요. 0.03%까지 올라오면서 7,300
9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7,400선 터치가 되고 안착이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말씀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7,385 이탈 시에는 또 매도적인 흐름으로 더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선들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한 상황 S&P 500과 그리고 나스닥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자, 앞서서 마스터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업 실적이 워낙 좀 호조세로 나오면서 시장을 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박나경 캐스터, 하지만 기업 실적도 있지만 이런 중국 쪽의 보복 관세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받게 될 그런 피해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죠? 네, 지금 지수 관련해서 CNBC 기사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사들이 계속 상보가 나오면서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제 일전에 이제 제가 봤을 때 바로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이제 나왔었는데요. 지금 기사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이제 나스닥이 지금 이제 네, 애플주가 지금 1조를 지금 이제 시총 1조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나스닥도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애플사가요, 총 1조 달러를 기록한 이후에는 조금 하락폭을 보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소식에 이런 부분이 함께 지금 전달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고용지표 발표에 지금 지수가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노동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비농업 고용지표 일자리 15만 7천 개가 증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이터 예상은 사실 이제 19만 개, 블룸버그도 마찬가지였는데 하회치였고 또 이제 실업률은요, 10% 좀 감소를 해서 3.9%를 나타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도 0.3%가 증가를 했고요. 지금 사실 이 고용 지표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세계 경제가 얼마나 견조한지 미국을 통해서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추세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의 단연 이슈는 지금 이렇게 기사가 변경된 이유도 이 중국의 보복 관세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미국과 지금 관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예전에 이제 지금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에서 25% 정도 이제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지금 사실 이제 며칠 전이죠. 미국이 2천억 달러 이제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지금 보복 대응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중국은 미국이 지금 이 부분을 발효를 하면 즉각 지금 중국도 함께 이제 스타트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고요. 지금 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방적인 지금 미국의 변덕스러운 행태에 WTO 세계무역기구의 지금 규정도 어기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지금 보복 관세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5,207개나 됩니다. 이 품목을 발표한 개수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트럼프가 풀어갈지가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 많은 지금 보복의 관세가 지금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U처럼 갑작스럽게 전면 취소 혹은 이제 전면 이제 FTA처럼 이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외신 쪽 분석도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고요. 네, 그리고 애플이 이제 시총 지금 1조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근데 이제 주목되는 이유는 향후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지금 이제 닷컴 버블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애플도 이제 크게 낙폭을 할 것이다라는 지금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애플은 다르다. 왜냐하면 이 장기적으로 지금 펀더멘탈에 기반을 둔 만큼 애플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극단적인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토요타 역시 좋은 지금 호조 1분기 순이익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바로 관세 부분입니다. 자동차 관세인데요. 이 자동차 관세 부분에는 좀 취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토요타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동차의 가격 인상이 좀 불가피하다. 라고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지금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서 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때문에 이 자동차 부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U와는 독일이 가장 좀 이 부분에 우려를 했는데 전면 무효화되는 지금 추세가 되면서 좀 완화됐는데요. 일본이 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오프닝 이슈 때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좀 골치가 아플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미국 정부 부채 규모가 10년 전에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 경기가 계속해서 호황세를 달리고 있지만 지금 이 부채 때문에 이 여파가 금융시장을 강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채를 발행하겠다라고 3개월 동안 국채 입찰을 하겠다. 300억 달러 규모 정도 되겠다라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지금 추세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아직 좀 불투명한 상황이긴 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신에서는 이 트럼프의 지금 이제 여러 가지의 행보상 이유처럼 갑작스럽게 좀 전면 취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수습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취소를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소식까지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좀 빚과 그리고 다양한 소식들 행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전략 살펴드렸고요. 일단 지금 현재 구간도 같은 상황입니다. S&P는 상승 쪽에서에 대한 지지와 그리고 나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에 종가가 꽤 셌습니다. 일단 종가는 68.99달러였고요. 고가 같은 경우 69.36달러로 69달러 돌파 이후 초반대까지 2% 넘는 강한 상승으로 어제장에 좀 흐름이 나왔는데 현재는 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하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관망을 들어주셨어요, 마스터님. 네. 자, 일단 재고 발표 이후에 참, 이 가격대가 내려왔다가 아직까지는 좀 원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데, 회복은 하지는 못하는데, 자, 현재 구간에서 좀 지켜봐야 하는 자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경제 출연하면서 처음으로 관망을 들었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네. 크루드 오일 같은 거 흐름을 보시면, 일봉 차트를 좀 지켜보시면, 금일 지금 접전 라인인 68.53 라인, 그리고 상단 부근인 지금 금일의 고점이죠. 69.24 라인에 갇힌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하방 흐름을 이어가려면 금일 저점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하방 지금 흐름을 이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 지역에 쿠싱 원유 재고가 좀 낮게 나오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상승세를 이끌 만한 요소들은 지금 좀 없다. 물론 전 세계 원유 시장에 대한 수요 공급에 대한 문제, 수요에 대한 요구는 굳건한 측면이지만 네. 단기나 중장기적으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승세를 이끌 만한 요인도 없고, 또 정치적 이슈를 더 보자면 미국의 지금 유가 상승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상황, 또 미국의 트럼프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서 어떤 실적치를 좀 내놔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유가의 상승세가 더욱더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유가의 상승세를 하락으로 이끌 만한 어떤 펀더멘털적 이유, 시황적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은 미국의 비축유 공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축유 공급에 대한 것은 역시나 나와봐야 아는 이야기고요. 금일이 이 하락 매도 흐름으로 이어지려면 네. 금일 저점이 68.52 라인, 53 라인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하방에 갇힌 모습으로서 좀 관망을 드렸고요. 오늘 단기 매매로 데일리 매매를 좀 접근하신다면 68.50 라인이 확실히 좀 무너지고 나서 매도 조건을 좀 하게 되면 좀 원웨이 장세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 접근은 전일 고점인 아니면 또 오늘 고점 69.23 라인을 정확하게 돌파하고 나면 매수 접근을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지켜봐야 하는 자리로 위아래 가격대를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상승 쪽으로에 대한 지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70달러가 지금 앞이기 때문에 70달러 도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지난주에는 확실히 네. 70불이 넘어간다고 하는 흐름에 네. 대해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70불을 돌파를 했었는데요, 주중에. 금일 같은 경우는 70불 돌파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는 미국과 뭐 중국의 무역 분쟁 우려가 정점으로 치닫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중국과 미국의 네. 물밑 협상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지금 유권자들을 위한 어떤 실적을 지금 내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되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축유 공급이 언제든지 지금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0불 상황은 조금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70달러에 대한 회복 여부는 아직 현재 부분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현재 다시 또 소폭 올라오면서 68.81달러로 0.23%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오일이 그래도 어제장이 워낙 좀 틱반이 컸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좀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금요일장에 저희가 또 흐름이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네.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대의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도 역시나 관망으로 좀 접근하셔야 될까요? 네, 지금 포인트에서는 네. 솔직하게 관망보다는 매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매도요? 네. 네네. 물론 지금 오늘 그 시가 라인은 68.99 라인이고 아직 시가 라인에도 도달을 못했지만 그렇죠. 네, 분명히 늘 서울경제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좀 대추세를 추정하는 매매 전략을 펴라. 매도세 흐름에서 매수를 잡는 것을 좀 역행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매도세 지금 상황 속에서 매도 접근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가 라인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굳이 데일리 매매로 접근을 하시려면 좀 기다렸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좀 안정적으로 68.50 라인 이탈하고 나서 매매를 하시는 게 한 주간의 마무리를 하면서 좀 편안한 마음이시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관망에 대한 큰 의견 안에서 현재 대의 관점 접근하실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언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68.83이고요. 오늘의 시가 라인을 확인해 보면은 68.99인데 아직 시가도 회복이 되지 못하는 가격대이고요. 뭐 회복 못하고 계속적으로 좀 이탈되는 흐름인데 여기서 더욱더 하락 시 68.50달러 이탈이 된다면은 그때 좀 매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비율상으로는 매도적인 부분이 더욱더 우위에 있는 상황까지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이슈, 마지막 이슈로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장의 상승에 이어서 현재는 좀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재고 감소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자, 박나영 캐스터 외신 쪽에서는 관련된 이슈들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일 가격은 정말 이 기사도 실시간으로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신 기사로 좀 말씀을 전달 드릴 텐데요. 오일 지금 가격이 지금 전문가님께서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오클라호마에 있는 쿠싱 허브의 그 원유 재고가 지금 4년 만에 지금 하락치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가장 지금 낮은 수치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꾸준한 오일 상승에 조금 견인을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EIA에서는요,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30만 배럴 정도가 지금 하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2014년 10월 이래로 최저치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브렌트유 가격을 배럴당 1달러를 견인한 요인이 된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이제 원유 재고는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상승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380만 배럴이 이제 지난주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4억만 배럴을 지금 넘어선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 무역전쟁의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쿠싱 그 허브의 그 재고가 좀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이제 가격 상승을 좀 견인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하지만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기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이 조금 오일 가격이 좀 약세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브렌트의 유해 가격이 67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로이터에서 발표한 수치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7월 달에 하루 15만 배럴 증산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21만 배럴 총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사우디 그리고 쿠웨이트 등등 다른 오펙 멤버들도 이제 증산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과 함께 지금 맥을
공급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란에 지금 공급 우려에 대한 부분을 상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중국의 이제 국영 석유 기업입니다. 지금 유니팩이라는 곳에서는요, 미국의 오일 지금 수입을 지금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아직 중단했습니다. 지금 구입을요. 그래서 사실 중국이 지금 미국의 지금 오일의 주요 고객이었는데 지금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관계로 구입을 지금 중단한 상태다라고 이 소식은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역 전쟁에 관한 이슈들이 지금 마지막에 언급이 돼 있고요. 지금 중국이 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일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관세를 물릴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는 만큼 향후 오일 가격 변동은 좀 실시간으로 주목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큐싱 재고가 좀 감소한 상황 속에서 가격대가 위쪽으로의 상승 탄력을 조금씩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가까지는 아직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도적인 우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스터님 의견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두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까지 살펴드렸고요. 오늘도 금요일장 유튜브와 문자, 전화로도 다양한 상담 접수를 함께 도와주시고 접수를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상담부터 좀 만나볼게요. 문자로 주신 질문인데요. 자, 끝자리가 4593님 보내주신 문자 먼저 상담 도와드립니다. 달러 인덱스가 95 넘었는데 오늘 골드가 많이 올라요. 더 반등할 때 매도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달러 인덱스를 좀 보시면서 골드 접근 의견을 물어보고 계시는데요. 자, 현재 달러 인덱스가 95 도달한 이후에 좀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94.91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소폭의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볼게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1227달러까지 터치하면서 0.93%. 일단 1% 이내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마스터님, 일단 달러 인덱스가 다시 95 라인에서 소폭은 좀 꺾이면서 94점 후반이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랜만에 좀 탄력 받고 있거든요. 이 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달러 인덱스와 골드의 상관관계는 늘 말씀드렸듯이 반대의 지금 상관관계고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게 되면 통화 골드 상품들은 하락하는, 또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게 되면 통화 상품들은 골드는 상승하는 흐름,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고요. 금요일 아침 증시화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유로 통화 상품과 골드에 관해서는 단기 매수 전략으로 좀 접근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밑에 하단 라인 좀 촘촘한 편이었었습니다. 지금 1215 라인, 또 1220 라인, 지금 1225 라인까지 지금 돌파를 한 흐름이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골드는 1225 라인 때 좀 매물대가 강한 편입니다. 이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남은 라인이 1230포인트입니다. 이 1230포인트까지 넘어가게 되면 지금 지지 라인이 거의 일봉상으로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1231 라인. 금일 상승세의 흐름은 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현 시가 기준으로 94.910 라인인데요. 하방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네. 지금 밑으로 더더욱 지금 94.670 라인까지는 좀 하방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더 떨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도. 골드는 조금 상승세를 더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청자분이 보내셨을 때가 9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골드가 좀 올라왔을 때 매도로 들어가는 게 좋겠냐,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가 지금보다 더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요. 네, 매도는 좀 위험해 보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거의 지금 시가 라인 위로 완전히 안착한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금일 아무래도 저점을 좀 찍고 반등했기 때문에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시청자분께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금일 추세가 벌써 0.57%나 오른 매수세 흐름 쪽에서 지금 매도를 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굳이 매도 전략을 펼쳐보신다면 지금 1230 라인 정도에서 매도 전략을 한번 단기 짧게 아주 컷을 잡고 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지금 포인트에서 매도는 조금 위험하게 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저 개인적인 늘 데일리 매매 전략은 대추세를 따라가는 매매,
그래서 매수 속에서는 매도 접근을 좀 짧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골드 자체가 상승 쪽으로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예측 매매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매도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매수적인 추세 흐름이 이어지는 만큼 매도는 좀 지양하시고 일단 1230달러가 됐을 때 그때 좀 짧게 손주컷 잡고 들어가시는 매도로 들어가고 싶으시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매도로 있어서. 정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네. 그렇게 뭐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하지만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 오늘 개인적인 주관 생각은 네. 1230 라인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꽤 세게 보시는 네, 의견이네요. 골드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좀 위험했었는데 전시화에서도 단기 매수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네. 금일 단기 매수세의 흐름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1230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가격대에서 매도적인 부분 질문 주신 시청자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골드가 좀 매수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매도에 있어서는 비중을 좀 적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질문 달러 인덱스가 뭐 95 라인 터치한 이후 좀 연관지어서 골드 의견 물어봤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역시나 또 골드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오랜만에 골드가 좀 움직였기 때문에 질문들이 골드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골드 12월물 장기적으로 매수로 접근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골드 저희가 시세를 살펴드렸을 때 12월물로 좀 교체가 된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앞선 시청자분의 질문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에요. 일단 매수 쪽으로 보시고 싶은데 장기적으로 매수로 들고 가도 될지를 이거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져가라는 말씀이시죠? 네, 가져가셔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달러에 관해서 늘 말씀드렸지만 고점 캡 부분이 95불 라인 정도에서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95불 정도 올라갔을 때마다 5.20 라인 정도 항상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이런 지금 패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흐름도 살펴보자면 95분을 찍고 나서 다시 하락하는 골드에 관해서 상승세를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달러 인덱스가 94.60 라인까지는 조금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적정 매수가는 장기 추세 매매 전략을 좀 하고 계신다면 지금 포인트 정도에서 눌림이 조금 왔을 때 1225 라인 근처 언저리 왔을 때 1225 라인. 매수 조건은 좀 1225 라인이 붕괴된다면 컷을 내면 되기 때문에 1225 라인 살짝 위에 정도에서 지금 눌림시 접근을 해서 매수세 전략을 가져가는 흐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1231 라인을 넘어간다면 다음 고점 라인은 1240 라인까지 완전히 열려있는 추세고 지금 이분은 조금 매매가 오래 하신 분 같아요. 이 1240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 다음 포인트가 1280포인트입니다. 그렇게나 길게. 그러니까 워낙 질문이 지금 장기적인 접근을 그렇습니다. 물어보셨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있어서는 일단 1225 라인 위쪽에서 좀 언저리에서 눌림시 그때 매수 쪽으로 장기적인 전략이시라면은 잘 참고를 하셔서 매수 쪽으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 질문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상담을 함께 도와드렸는데 같은 골드여도 다른 관점으로 보시기 때문에 또 다른 전략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도 바로 넘어가 볼게요. 끝자리 2059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역시나 구리가 또 질문이 들어와요. 왜냐면 또 메인 종목들 안에서 많이들 거래하시는데 구리 쌍바닥 기대하고 매수 들어가 보는 건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산 파업 이슈도 있고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먼저 구리 차트 먼저 살펴보고 상담 이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구리 흐름은 현재는 1.23% 상승세고요. 2.7600 라인입니다. 오늘장의 고가가 2.7840까지 올라갔다가 오늘은 저가는 2.7090이었는데요. 내려갔어도 2.7 라인은 좀 지켜가고 있고 현재는 2.7 중반 라인은 좀 지켜가고 있는데 지금 질문이 매수 쪽으로 보실 것 같아요. 쌍바닥을 기대하고, 일단 또 앞선 그 골에서 하나 바닥, 그리고 한 바닥, 그리고 두 바닥, 이렇게 해서 쌍바닥으로 보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 쌍바닥으로 보는? 네, 업입니다.
다시 네.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이 또한 업이다. 네. 네, 매수세 이분 잘 하시는 분 같아요. 아, 시청자분이신데 그래요? 네, 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좋으시고 지금 쌍바닥을 찍었는데 매수세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나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신가 이렇게 정확하게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네. 동일한 생각입니다. 지금 구리 같은 경우는 네네. 펀더멘탈적으로도 광산 파업 요소가 있고 쌍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지 않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2800 지금 28,000포인트인가요? 네, 2.8000 라인만 넘어간다면 구리는 아주 대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쌍바닥도 찍은 흐름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2.800, 28,000포인트죠. 넘어가게 된다면 거의 29,000포인트까지는 그래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추세로도 매수가 괜찮아 보이고요. 단기 추세 데일리 매매 속에서도 구리는 매수가 괜찮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시청자 분이십니다. 말씀이 그렇긴 그렇습니까? 하지만. 매번 질문하시는 분인지 아셨는데. 네. 그런데 워낙 또 이제 저희 신세계 오랫동안 함께 하신 시청자 분들은 또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고 계시는데, 자, 일단은요, 상승이 드디어 이제 좀 추세적으로 좀 보인다고 합니다. 2.8라인을 넘어간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매수세가 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적인 관점으로도 접근하셔도 유효하다라는 의견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구리 말씀드린 동안에 더 올랐어요. 1.21% 지금 다시 또 소폭 내려오고 있는데 같은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볼까요? 다음 질문은 종목이 천연가스를 주셨어요. 끝자리 2815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천연가스가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라고 천연가스 질문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천연가스 시세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오늘 천연가스의 흐름은요, 지금 9월물 확인이 되고 있고요. 천연가스도 전일장이어서 오늘도 상승하면서 2.856 라인이네요. 1.3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리랑 천연가스랑 비슷한 추세였어요. 이전에 워낙 좀 내리는 하락세가 차이는 있었겠지만, 격차는 있었겠지만, 일단 추세적으로 좀 유사한 면이 있었는데, 천연가스가 먼저 올라왔어요. 그죠? 지금 네, 현재 맞습니다. 부근에서는 이 상승세 어디까지 볼 수가 있을까요, 마스터님? 네, 천연가스도 여전히 업입니다. 네. 그런가요? 오늘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잘하신 분들이 연락을 주신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천연가스는 지금 일봉상 차트를 봐도 네. 정확히 맥점에 좀 2,850라인에 걸쳐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데일리 기준으로 보자면 상당 고점인 2,828, 그 밑으로 2,816 라인을 지금 강하게 다 돌파한 흐름이고요. 네. 앞으로도 이 지금 일봉상 흐름인 2,855 라인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다음 라인인 지금 거의 2,900 라인 정도까지는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소폭 눌림이 이틀 정도 나오는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아무래도 양봉이 다음 주 정도에도 하나 더 나오고 네. 눌림 흐름이 나온 다음에 대폭 좀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천연가스도 지금 상승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리에 이어서 천연가스도 지금 매수세가 좀 붙고 있는 흐름인데 천연가스도 역시나 앞으로 좀 매수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천연가스와 구리 지금 1% 넘는 가격대에서 함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두 종목 모두 현재 추세 매수 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잘 좀 매매하셔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도 질문 주시고 유튜브로도 좀 다양하게 주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접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질문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시간이 빠르게 좀 이어가 보고 하겠습니다. 끝자리 9041님이고요. 마스터님 골드 매수 가능하다면 유로도 같은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요? 라고 오늘 저희가 유로를 이슈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로가 앞서서 시세 살펴드렸을 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거든요. 1.16290달러인데 골드랑 같은 의미면은 건방입니다. 관망이라십니다. 왜냐하면 네. 그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간과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건가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하락하면 네. 통화 상품들이 모두 오르느냐, 골드도 오르니까 같이 오르지 않느냐 네네. 이런 교과서적인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골드가 소폭 오르고 있기 때문에 유로도 같은 통화 상품,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받아서 오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는 골드와 다르게 유로존 지표 상황도 있는 거고 무역 관세 부과 우려도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네. 골드만큼 강한 상승세가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투자자들이 달러 인덱스가 오늘 하락하고 있지만 매수의 관점을 이어가고 있는 골드에 베팅을 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흐름이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 아직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단순히 하락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역 관세 우려라든지 지금 기업 실적 호조 미 증시처럼 이러한 지금 우려들이 지금 적용된다면 다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교과서적인 접근은 좀 피하시고 물론 유로존도 달러 인덱스만 놓고 본다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면 유로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좀 관망을 하시면서 네. 여러 유로존의 지표들을 좀 살펴보면서 접근을 하시라는 전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경제학적으로 정석적으로는 그게 맞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현재 실시간 가격을 보고 여러분들 접근하시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으니까 좀 참고를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또 1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절제마스터님의 실시간 리딩 더 듣고 싶으신 분들, 아쉬운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로 접수를 해주시면은 절제마스터님의 실시간 유료 방송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요일장 절제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요. 마스터님, 오늘 시간 어떠셨을까요? 네, 뭐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도 있었고요. 좀 짧은 시간이니까 시청자분들하고 많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아쉬운 네. 측면도 있고 또 빨리 끝나니까 저도 뭐 좀 쉴 수 있는 즐거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세요. 네, 뭐 장단점이 있는 측면인데요. 네. 어찌됐건 늘 말씀드리지만 네. 금일 한 주도 잘 정리하시면서 원칙 대응 소심매매에 임하셔서 지금 큰 수익으로 한 주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절제마스터님과 정말 안정적인 금요일장 마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박나연 캐스터 마지막 소식 지금 속보도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로이터 18분 전 속보부터 하나 전달드리고 한 개 더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커덜로가요, EU와의 지금 무역 관련 공지 지금 발표가 30일 이내에 있을 것이다라고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관련해서 이제 EU와의 협상에 아주 강한 진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0일 이내, 즉 다음 달이면 여러 가지 이제 협의된 결과들 그리고 공지사항들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내놓았다는 소식이고요. 또 하나는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미국이 신규 북한과 관련한 제재를 지금 성명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 북한 관련한 이 러시아인 한 명과 또 러시아 은행 그리고 중국 무역회사 등 3개 기관에 대한 이 제재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게 바로 어젠데요. 지금 또 이렇게 제재를 좀 발표를 했고 지금 폼페이오는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에 반면에 지금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이 지켜진 것이 없다라고 좀 비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소식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신규 추가 제재가 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까지 박나연 캐스터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신세계 통해서 전달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주일이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